안녕하세요. 저는 한민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제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법률적 주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억이고 5억이고 다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진짜로 1억이 줄 사건이 아니면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잘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결국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그 돈을 얼마나 잘 깎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배상에서 특히 내가 피고의 위치에서 상대방한테 돈 달라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많이 깎을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해액을 입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우리 집에 누수 수리를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서 벽지랑 바닥이랑 다 교체를 해줬는데, 밑에 집 분이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누수 때 발생한 곰팡이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곰팡이 냄새가 난다. 곰팡이 냄새 때문에 불쾌하니까 나한테 3천만 원을 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 경우 판사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황당한 청구를 하다니 진짜 미친놈이네요 라고 할 순 없죠. 그럼 고급스럽게 뭐라고 말하냐? 자, 손해액 입증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는데 피해자가 달라고 하는 그 3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곰팡이 냄새가 어디서 스물스물 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집의 가치를 3천만 원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 자료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불쾌하니까 3천만 원을 달라는 그 청구를 판사님이 받아주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냅다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돈 내놔라고 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건 특별 손해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자주 나오는 건데요, 또 누수 얘기를 할게요. 누수가 발생하면 보통 물이 새고 거기 있는 그 벽지, 바닥재, 또 산림 가재에 물이 샜다면 그런 것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보통 누수 손해배상 시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집에 살던 사람이 그날 누수가 발생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갔대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회사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응급실 가는 바람에 못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집에 내가 너네 집 누수 때문에 놀라가지고 회사에 못 갔으니까 이 손해도 돈 내놔라 라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면요, 밑에 집 너가 응급실 가서 면접 못 본 건 그건 특별손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밑에 집에 물 새고 물 난리라고 이런 건 예상이 되는데 그 집에 하필 그 사람이 누수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려서 하필 입사 면접에 못 가는 건 사실은 일반인이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건 특별손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이런 특별손해로 분류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 특별손해에 대한 돈을 청구해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저지른 일이랑 네 손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고급스럽게 상당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주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누수를 예로 들면요, 자, 우리 집이 909호인데요. 909호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있는 809호 밑에 냉장고가 먹통이 됐대요. 그래서 밑에 집에서 냉장고 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요, 그 전날에 우리 집 옆집인 908호에서도 이미 누수가 발생해서 그날 바로 그것 때문에 809호에 물이 새서 그날 809호 냉장고가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인 909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거랑 809호에 그 냉장고가 먹통이 난 거랑은 사실은 별로 관련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상당 인과관계가 없죠. 왜냐? 우리 집 물이 내려가기 전에 이미 옆에 집 물 때문에 이미 그 809호의 냉장고가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 물이 흐르건 말건 그 냉장고는 이미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유식하게 말해서 우리 집 909호의 누수와 밑에 집 809호의 냉장고의 먹통과의 관계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장 써낸 거 보면 다 그럴듯하고 또 다 내가 물어줘야 될 거 그렇죠? 근데 막상 꼼꼼히 따지고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률상 그런 허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손해액 입증하는 거랑 2번 특별 손해액은 일반인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판사님한테 설명드리기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3번 상당 인과관계의 경우는 제가 굉장히 쉬운 예를 들었지만 실무에서 뭐 이제 법무사님이 업무상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은행이 입은 손해와 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제가 그걸 캐치해서 상대방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승소했단 말이죠. 이건 비법률가가 딱 보고 바로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결여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이제 변호사한테 업무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고 손해배상 소송을 혹시 당하셨을 때 적절한 주장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